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쇄 감염 꼬리는 끊어내질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이 집단 산발적 감염,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감염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방역 통제망 안에서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되신 분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확진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흔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분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분이 어떤 N차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분을 감염시킨 N-1차 감염자 또 N-2차 감염자가 있다는 뜻이고, 네. 그분들이 이분만 감염시킨 게 아니라 두세 분씩을 충분히 따로 감염시키는 다른 전파 경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오신다는 뜻은 그분을 중심으로 많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뜻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이제 방역 추적 조사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찾긴 했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다소 좀 늦게 추적되는 경우에 확진자를 찾았지만 그분이 이미 또 다른 다수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또 이미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확진자가 있을 때 얼만큼 그분을 빨리 찾아내서 추가 접촉을 막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네. 최근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추적해 보면 증상 발현일이 일주일 이전에 있었다든지 그러면서 이미 또 다수의 동선이 있었던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역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원인별로 보면 이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최근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실 이 방문 판매 업체의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나온 그 방문 업체는 아마 리치웨이 네. 사례 같은데요. 근데 지금 리치웨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 아마 그 사무실에서 어떤 집단 세미나, 밀폐된 환경에서 레크레이션 하거나 또 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비말 전파가 많이 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진 그런 밀폐된 환경에서 아마 일어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또 교육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방문해서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많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생긴 사례로 보이고요. 방문 업체이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이제 보험 설계 교육 현장에서 또 확진자 한 분이 계셨던 사례도 있었고, 그분도 물론 이제 아직 고객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집단 교육 과정에서 또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제 방문하는 어떤 업체 서비스,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치웨이와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리치웨이는 거기서 한꺼번에 모여서 집단 발병이 있었던 거고,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스 점검하시는 분들도 집집마다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신 노동자도 위험하고 또 고객도 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주도 방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업 지침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양한 방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방역 지침을 이제 세부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리치웨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것은 이제 유사한 사례가 저희가 이제 떴다방이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그 지방에 모여놓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리치료기구 같은 걸 체험하게 하면서 네.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또 지방의 곳곳에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밀폐된 장소에서 또 레크레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모임, 리치웨이와 같은 그런 다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하는 그런 모임을 네. 일단 행정적으로 다 찾아내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역 행정 명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스스로 또 다 같이 그런데 참여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뭐 이렇게 좀 공짜로 준다고 가지 마시고 좀 당분간은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노력들이 개개인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 소규모 집단 모임 참여를 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이번 감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또 65세 이상 고령층, 이 고위험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치사율, 치명률을 보니까 80세 이상이 26%에 달하더라고요. 이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점을 좀 어르신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감염에 노출되는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태원 클럽하고 비슷합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환경에서 특히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기 어렵고 또 서로 거리 두기를 하기 어렵고 또 손위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라면은 어르신들도 역시 이태원 클럽의 젊은이들처럼 집단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일단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일단 그렇게 밀폐된 환경이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사람 간의 거리가 충분히 띄어져 있지 않는지 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그런 환경 자체에 노출하는 걸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어르신들은 좀 젊은 층하고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기저질환들이 많으신다는 것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 그러니까 검사도 잘 받고 약도 잘 드시고 또 생활습관 관리,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께 몇 분들끼리 모인 게 공동체가 모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모이는 분들끼리 서로 잘 하자고 하면서 공동체 방역, 그러니까 서로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모임을 좀 비대면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노력도 역시 어르신들께 필요하실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증상이 생기고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선별 검사를 받아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원어성경 연구의 사례를 봤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증상이 생기고 한 5일 후에 선별 검사를 받았다가 입원했지만 증상 발생 후 8일 만에 사망하신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 발현일로부터 사망일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빨리 선별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으로 나왔습니다. 이틀째 1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규 확진자 57명 중에 국내 감염이 53명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명, 경기가 19명, 인천이 6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수도권에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 고리에 고리를 무는 이 감염이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현재 이렇게 이틀째 10명대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쿠팡물류센터 같이 그 대규모 집단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수도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탁구장, 교회, 뭐 이렇게 방문업체 모임 이런 데서 소규모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전파가 이미 지역사회에 쫙 퍼져 있고 그 조용한 전파가 동시에 여기저기서 이런 산발적인 감염을 그러니까 취약한 모임을 타겟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이 퍼진 것이 여기저기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며칠째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효과적으로 통제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고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 정책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리고 전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일각에서 이제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 체계 다시 좀 강화 쪽으로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방역 체계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강화하는 것은 어떤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나 행정 명령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을 둘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행정 명령이나 행정적인 단속만으로는 지금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보게 되면 뭐 탁구장이라든지 어떤 지역 소규모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당국의 손길이 다 이렇게 미치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전 국민들이 좀 스스로 특히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전 국민들의 참여가 좀 다시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 전 국민들의 보다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에 네. 지금 실천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4차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99일 만에 이제 등교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2차 감염이 현실화된다면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이 개학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교육부라든지 각 지자체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학교 방역에 힘쓰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이 잘 이행되나도 관리하고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좀 수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유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는 경로가 가족 간의 전파도 있지만 어떤 학원이라든가 교습소, 가회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감염되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통계를 보면 또 다중이용시설,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렇게 학교 밖에서 또 감염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학교 밖, 특히 학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굉장히 또 좀 철저하게 지금 감시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도 특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잘 점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방역수칙 점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렇게 우려되는 학교 내 감염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학교는 굉장히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또 너무 학교 방역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등교한 학생들이 또 오히려 학교에 가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가 좀 실망을 하고 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 정도로 좀 학교 방역이 좀 철저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학교 방역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또 아이들 특히 이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또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은 배려와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방역 당국, 정부는 그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등교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 여러 방역 지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수칙만은 꼭 지켜줬으면 한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대상 학년 학생에 따라서 이제 수칙이 좀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손위생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손 세정제, 알코올 세정제가 이제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흐르는 물에 2,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몰려서 이렇게 손 씻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세수대 이런 급수와 배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좀 사전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손 세정제가 좀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자주 손위생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손이 많이 닿는 표면, 책상 표면이라든지 바닥, 또 손잡이 이런 데도 학교에서 좀 꼼꼼한 표면 소독, 환경 소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주 어린이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코올 같은 것들 혹시 또 이렇게 입으로 갖다 대지 않나? 또 아니면 손을 닿는 걸 또 이렇게 입에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 소독할 때 또 유해 물질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표면 소독을 좀 다른 방법, 세척을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손위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침방울 마스크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방울 마스크 그야말로 품절 대란이 벌어졌거든요. 이 500원이라는 거의 값싼 가격 그리고 통기성도 좋아서 이 더운 날씨에도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많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침방울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몰렸었는데요. 이 침방울 마스크 어느 정도로 차단 효과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그 통기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서 그 식약처에서 의약용품 인정 기준이 좀 이렇게 어떤 액체 투과성, 방수 기능 네. 그리고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정도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간에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발표한 대로 막 KF 한 5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 KF80이나 94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 미세 입자 차단율은 한 KF94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KF80에 비해서 한 40, 50% 정도 수준으로 조금 미세 입자 차단율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말이 직접 튄다든지 그런 것을 좀 걸러주는 기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사각형의 평면형 덴탈 마스크보다는 만약에 좀 입체감이 있다면 앞면에 좀 밀착하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일단은 미세 입자 차단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은 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말의 농도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거리두기로 충분히 좀 기존의 마스크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환기를 잘 시켜서 실내 비말 농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마스크를 비말용 마스크의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거리두기, 환기하기, 손 씻기 이런 걸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처럼 비말이 마스크에 튀었을 때 방수 효과가 있어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이제 비말이 이제 마스크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묻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위생을 잘하시고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로는 손을 잘 씻어주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